네, 대한항공의 결합 심사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합병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합병 효과들 이지호 기자와 심도 있게 분석해보죠. 이 기자, 일단 규모 면에서 볼 때 합병을 하게 되면 글로벌 위상이 얼마나 좋아지는 거예요? 네, 일단 그 통합 대한항공은 말 그대로 메가 캐리어로 거듭나게 됩니다. 네. 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 발간한 세계 항공운송 통계 자료를 좀 보니까요. 2019년 기준으로 국제 여객 RPK 기준 대한항공은 전 세계 18위, 아시아나항공은 3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RPK는 항공편당 유상 승객 수의 비행 거리를 곱한 것으로 쉽게 말하면 얼마나 수송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를 따지는 지표를 말하는데요. 네. 제가 2019년 자료를 가져온 것은 IATA는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이 순위를 발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하면 단순 합산으로는 11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현재 11위인 일본항공을 넘어서게 되는 건데요. 구체적으로는 항공기 대수, 매출, 직원 수 측면에서 몸집이 크게 불어나게 됩니다. 현재 대한항공은 158대, 또 아시아나항공은 68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합치면 226대가 되죠. 여기 양사가 모두 최신기를 발주해서 인도받는 중입니다. 매출은 지난해 기준 21조 원 수준으로 임직원은 3만여 명에 육박하게 됩니다. 이렇게 몸집이 커지게 되면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유리해지는 점들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규모의 경제라는 말이 있죠. 대량 생산을 하는 경우에는 소량 생산보다 투입되는 비용이 더 낮아지는 상황을 의미하게 됩니다. 항공업은 이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시장입니다. 일단 고정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몸집이 커질수록 유류를 도입할 때 원가라든지 공항 사용료, 기재 리스비 등에서 협상력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동일한 노선에 두 회사가 비행기를 띄우던 걸 한 대만 투입하면 좌석 점유율이 높아지고 비용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화투자증권 측은 합병으로 올라갈 협상력, 독점력까지 생각하면 사지 않을 이유가 없는 회사라면서 통합 합병 시에는 시가총액이 적정 수준 13조 원 수준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밝히면서 매수를 강력하게 권했습니다. 대한항공의 시가총액이 9조 원 안팎인데 지금보다 44% 이상 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건데 이번에 이 기업 결합 심사 받는 과정에서 중복 노선들 일부 반납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이런 부분은 괜찮은 겁니까? 네, 맞습니다. 대한항공은 기업 결합 심사 과정에서 파리, 프랑크푸르트, 바르셀로나, 로마 등 유럽의 4개 중복 노선을 티웨이 항공에 이관했죠.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슬롯을 이관한 겁니다. 슬롯은 항공기가 특정 시간대에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이 슬롯을 일부 이관한 노선이 앞서 말씀드린 4곳입니다. 앞으로도 대한항공은 파리, 프랑크푸르트, 로마 노선은 운영하고요. 바르셀로나 노선만 빠지게 됩니다. 여기에 더블린, 코펜하겐 등 유럽에서 신규 노선 취향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타격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중복 노선은 유럽 즉 구주 노선에서는 5개입니다. 이외에도 일본 노선 9개, 중국 노선 17개, 동남아 노선 11개, 대양주 노선 1개, 미주 노선 5개까지 28개입니다. 인수 주체인 대한항공은 포화 상태인 중단거리 노선은 줄이되 미국이나 유럽 같은 장거리 노선은 조금 더 확충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통합 과정에서 앞으로 남겨진 과제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대한항공이 받게 되는 합병 계산서 녹록하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아시아나항공의 3분기 기준 부채 비율은 1,867% 수준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제표가 연결로 반영됐을 때 대한항공의 재무 악화를 우려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달 아시아나항공은 1조 5천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송 유상증자를 실시합니다. 참여 기업은 대한항공인데요. 계약금 명목의 7천억 원은 이미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현금이 꽂히게 됩니다. 이 대금으로 아시아나항공은 산업은행이나 또 수출입은행이 보유한 영구채 또 차입금 등을 상환해서 부채 비율을 점점 더 낮출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항공사의 사례를 봐도 합병 이후에는 지출이 발생하고 이후 항공기 운영 효율화 또 항로 다변화 등을 통해서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델타항공과
노스웨스트 항공인데요. 네. 2008년 델타 항공이 노스웨스트 항공을 인수한 이후 델타 항공의 대규모 적자로 이어졌지만 2011년까지 이후 매년 20억 달러 이상의 매출 상승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내년에 추가적인 구조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하면 이들 자회사가 합쳐진 초대형 LCC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통합 LCC에 대항해서 나머지 LCC의 합종연횡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대명 손우그룹이 티웨이 항공의 2대 주주가 됐고 에어프레미아 지분도 인수했고 보유 현금이 많은 만큼 이 두 회사를 합병할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사모펀드에서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스타항공도 매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LCC 업계 1위인 제주항공 역시 이스타항공 인수에 관심을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 2019년에 인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이지호 기자였습니다.